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중증장애인 가산수당 관련해서 정리를 해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무래도 2023년 들어서 그 중증장애인 가산수당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이것에 대해 질문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 가산수당은 이제 취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활동지원사가 잘 매칭되지 않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그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가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활동지원사 매칭을 더욱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사실 그 노조 입장에서는 이 방안이 썩 흔쾌한 정책은 아닌데요. 그 서비스가 어려운 이용자라면 그 2명을 파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노동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로 가산수당을 조금 더 주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채널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산수당 대상자가 되는 장애인이 누구냐. 그 1순위 대상자가 그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 X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산 점수가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사람이 1순위 대상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침에 나와 있는데 2023년 지침 기준으로는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조사원들이 몇 점을 줬는지는 알기는 어렵겠지만 뭐 대략 가늠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X1 영역에서 그 426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드물 것이다. 그 다음이 2순위인데요. 보시면 이제 2순위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고 2개월 이상 연계가 되지 않거나 3개월 중 6회 이상 활동 지원사가 교체된 수급자 중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국에는 이제 2순위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예산 상황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자의적인 부분이죠. 이 대상자, 그 다음 중에 하나가 해당된다는 부분도 보면은 기존 인정 점수가 440점 이상자, 그리고 발달장애인, 공격성, 폭력성, 돌발 행동 등 행동장애가 심한 경우, 그리고 와상, 사지마비 및 수급자 특성, 몸무게 등으로 대소변 처리, 목욕, 이동 등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음, 기타 이에 준한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에서 인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자체 예산을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기준으로 판정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예산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순위 대상자들의 경우 이사를 해버리면은 바로 지급 중지가 되고 이사를 하는 곳에서 다시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2023년 중증장애인 가산수당은 주간 3,000원, 야간 휴일은 4,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근무기간을 살펴보자면은 선생님들이 그 활동 지원을 제공하시는 시간이 재원에 따라서 구간이 나뉘잖아요. 보건복지부 시간이다, 뭐 광역자치단체 시간이다, 기초자치단체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구간이 나뉘는데 그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해당하는 시간에만 중증장애인 가산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 관련해서 이제 가산수당이 너무 이제 들쭉날쭉하게 지급된다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활동지원 제도는 그 재원 마련을 매칭펀드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정할 때 보건복지부 시간도 온전히 중앙정부에서 비용을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일부만 중앙에서 책임을 지고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그 금액을 나눠서 부담을 하는데요. 중앙, 광역, 기초 이 각각 금액을 분담하는 비율이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비율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방식을 매칭펀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활동지원기관이 어떻게 비용을 지급받는지가 나와 있는 게 217쪽 2023년 지침 기준으로 217쪽에 나와 있는데 활동지원 급여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사회보장정보원 전산망을 통해서 활동지원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를 하면은 관할 지자체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을 예탁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은 그 예탁금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기관에 비용을 지급을 하고요.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에 지급이 지연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정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으로 돈을 주면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활동지원기관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증장애인 가산수당이 늦게 지급되는 경우는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지연할 경우에 늦어지는 것이고요. 예년에 보시면은 연말에 1월 같은 경우에 이제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다고
월급 좀 늦게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같은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을 늦게 내려주면은 기관에서 이런 거를 늦게 지연되어서 지급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활동지원기관들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임금 지급일에 맞춰서 그냥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나중에 이제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을 활동지원기관이 그렇게 택해서 시간 맞춰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이제 중증장애 가산수당 지급받으시는 시기가 좀 들쭉날쭉 하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중증장애인 가산수당 관련해서는 아마 이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